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코로나 신종 변이에 의한 부담 때문에 제법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유로 해서 밀리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보게 되면은 시장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좀 무거운 부분들이 계속 관찰이 되고 있죠. 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좀 무겁긴 하지만 좀 밀리면은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매수세가 있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하방을 지키는 그런 모습은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제가 자주 언급드렸던 이슈들로 인한 부담이 증시에 영향을 미치곤 있는데 또 한두 가지 연말의 수급상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수면 위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연말 자금 수요와 그리고 이번 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종부세 고지가 예상외로 증시 수급의 변수로 부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게 들리실 수 있겠습니다만 좀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잘 듣다 보시면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투자 기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볼 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전제를 깔고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개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식시장입니다.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작년부터죠. 개인 투자자가 중심에 서는 그러한 주식시장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의 일상 속에 어떤 공통된 일들 이러한 게 주식시장의 개인 수급상 어떤 변수로 부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기관화 장세가 있었던 2000년대 중후반 그 이전 90년대 증시만 하더라도 이러한 이슈들이 개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들이 자주 있었는데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통된 일상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월급날 보통 이게 월급이 매월 말 거의 말일 한 20일 또는 25일 요때 이제 월급이 계좌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게 월급을 받으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이후에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개인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이제 월급날 이후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 이러한 현상들 수급에 영향을 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 예전부터 보게 되면 명절 전후로 해서 개인 투자자의 자금 수요, 개인의 자금 수요가 조금 이제 명절 전후로 해서 조금 위축된다. 그런 이야기들은 예전부터 있었죠. 이러한 일상적인 공통된 일상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수급에 개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요게요.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워낙 개인의 유동성이 밀물처럼 들어오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이질 않았어요. 명절 직전에 어떤 자금 수요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냥 더 큰 유동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 해서는 개인의 유동성 유입이 정체되고 하다 보니 부정적인 부분이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연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죠. 특히 이제 이게 부정적인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물, 그리고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빚투 청산. 이건 이제 너무 많이 이야기 드려서 저도 언급하기가 이제 지겨울 정도입니다. 너무 지겨울 정도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 문제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워낙 큰 유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요 부담이 은근슬쩍 가을 증시 이후부터 해서 대주주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들어서 여름부터 영향을 주었고 가계대출 억제는 이제 10월부터 노골적으로
주식시장에 부담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요, 몇 번 증시 토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연말 자금 수요. 예, 요것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우리 일반인들, 개인들의 일상을 보게 되면은 어쨌거나 연말 즈음에는 뭔가 자금 정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뭐 개인 사업자다 그러면 연말 전에 뭐 대금 지급해야 될 때 있으면 대금 지급해야 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뭐 친구들 간의 돈 거래도 보면은 내가 올해 가기 전에 돈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러한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연말 전에 자금 수요가 있다 보니, 예, 이거 이제 공통된 또 현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 투자자 수급에 부정적인, 예, 네거티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에 종부세 고지서가 이제 우리 애청자님 중에도 이제 종부세 고지서 받으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이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죠. 요게 이제 뭐 주택분, 토지분 해가지고 합치면은 8조 5천억입니다. 합산했을 때 8조 5천억이더라고요. 어이구. 그런데요, 요게 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뭐 정정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12월 15일이 납부 기한이에요. 12월 15일. 자주 제가 이야기 드리는 그 기한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12월 15일이면 이거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얼마 남지 않은 이 상황이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제가 화면상에 차트를 하나 띄웠는데, 요게 이제 위에 보이시는 게 이제 소형주의 하반기 이후 차트고요. 소형 업종 지수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이 이제 코스피 종합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점점점 가을 이후부터 해서 소형주들이 이거 일방적으로 쭉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소형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형주도 그래요. 상대적으로 대형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는 그런 대로 뭐 주가지수 2,900 근처 가면 뭐 저가 매수 들어오고, 예, 그런 대로 잘 버텨주고 있지만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맥없이 빠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금이 시장에서 빠져나간다 할 때, 대형주는 그런 대로 뭐 수급상 보면 기관이나 외국인도 뭐 매수세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지만, 중형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거래 대금이 얇아요. 그래서 뭐 대주주 양도세 회피하기 위해서 뭐 어떤 투자자가 1,000만 원 매도한다? 또는 뭐 비투 자금, 나 빨리 빚 갚아야 돼 하면서 1,000만 원 매도한다? 그러면요, 거래 대금이 얇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몇 호가씨를 퍽퍽 치면서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종부세 이야기, 이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종부세를 납부하든 무슨 세를 납부를 하든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은 이제 현금을 꺼내서 납부를 하시겠지만, 자, 그 다음으로 꺼내게 되는 것은 뭐 이제 예금이나 채권 이런 거 이제 생각하겠죠. 그런데 요것과 거의 비슷한 동급으로 주식도 고려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런데요, 주식 시장이 상승세야. 이럴 때는 주식을 팔아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나?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심리가 더 크겠죠. 그래서 매물이 좀 나올 확률이 적지만 주식 시장이 올해 하반기 이따위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골치면 아프고 주식 팔아가지고 세금 내버리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도를 할 때는 이게 지금 12월 15일 기한이잖아요. 그럼 이게 기한이 정해져 있을 때는 비투도 마찬가지고요. 뭐 세금 납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연말까지 이제 연말 자금 뭐 정리할 거 있다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D-Day에 쫓기게 되면은 급하게 팔아요. 급하게. 이 가격이 안 팔리네 그러면 그냥 확 쳐버리는 거죠. 특히 오늘처럼 뭐 코로나 무슨 뭐 저기 어디 뭐 변이 해가지고 뭐 큰일 났네 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시장이 쭉쭉 밀리잖아요. 그러면 더 급하게 팝니다. 아마 오늘 개별 종목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내 종목은 참 이거 참 착하고 좋은 종목인데 이게 왜 이래 하면서 5% 6%씩 폭폭 빠지는 이런 종목들 허다하게 보이실 텐데 지금 급하게 매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개인 자금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개인 유동성이 넘치고 그 넘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려졌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일부 매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보유할 확률이 더 높았죠. 예. 굳이 왜 팔어? 조금 버티면은 이렇게 쭉쭉쭉 가는데 이런 분위기였으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은 매도할 명분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개인 유동성이 잘 안 들어와요. 고객 예탁금 감소하고 지지부진합니다. 자, 결국 지금 시장 체력이 떨어지면서 좀 오늘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겁니다. 디셈버. 자, 앞서 언급드린 모든 이슈들은 D-Day가 정해져 있습니다. 12월이죠. 종부세 납부 12월 15일입니다. 그 전에 이제 납부해야 돼. 물론 8조 5천여억 원 중에서 주식으로 납부하는 분들의 비중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일부겠죠. 하지만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12월 15일이면 끝.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이슈, 요것도 연말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영향력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에 연말 자금 수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일단은 12월 연말까지는 좀 매물 부담 요인이 되긴 하겠죠. 하지만 12월이 되면 얼추 끝나게 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B2,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B2 청산. 내가 신용대출로 해서 주식 투자했는데 이번에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받더니 한도가 줄어서 갚아야 됐던 그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지금 가계대출 억제 같은 경우 전년비잖아요. 새해가 되면 숨통이 지금처럼 꽉꽉 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12월이 지나게 되면요. 수급상 좀 어이없이 좀 부담을 줬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오히려 12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는 예상외로 숨통이 서서히 튀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12월 중순까지 하더라도 이제 거래일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거래일 정도 남았어요. 10, 11, 12거래일 남았네요. 12거래일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 기간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자, 우리 애청자님들 오히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이슈, 연말이라는 어떤 기한에 따른 왜곡된 주가, 이러한 것은 오히려 시장에 역설적인 기회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만 그 전까지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강한 투자 기준, 항상 얼마 전까지 너무 많이 이야기 드려서 잔소리처럼 들리시겠지만 자산 배분 전략, 그리고 분산 투자, 그리고 감내 가능한 B2 수준, 요것만 세 가지만 지키시면요. 요즘 조정 나온다, 이런 거 그냥 잘 이겨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친 이후에 찾아오는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리라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성공투자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